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만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삶을 살고 싶다는 작은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들. 언제나 곁에 누군가가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나 혼자구나. 이 말이 처음엔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극이 아니라 준비하면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혼자는 두려워하지만 준비된 혼자는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군가 떠나서가 아닙니다. 나를 버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혼자가 되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천천히 그리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5가지 준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계, 돈, 건강, 마음, 일상의 구조까지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 길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나를 중심에 두기. 우리가 젊을 때는 삶의 중심이 관계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모임에 나가고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중심점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외로워졌다, 서운하다, 버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꾸리고, 친구는 건강과 사정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형제자매도 각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내가 덜 중요해졌나? 이런 오해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기대치를 줄이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내 마음속 기대치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 건강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지혜다.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서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삶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빼앗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부탁만 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와는 조용히 거리 두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관계는 조금 더 품어도 괜찮습니다. 말 적어도 따뜻한 사람, 연락이 뜸해도 편안한 사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들은 인연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만 남는 것이 노년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흐르는 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람만 남고 사라질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편안하고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핵심 한 문장. 오늘 본론 일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좇지 말고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살아라. 관계를 가볍게 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중심에 두면 삶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혼자서도 하루가 즐거운 개인 루틴 만들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순간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정, 가족을 챙기느라 바빴던 역할들이 사라지고 난 뒤 하루가 텅 비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혼자서도 하루가 굴러가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왜 개인 루틴이 중요한가? 젊을 때의 루틴은 대부분 가족, 일,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아이 깨우기, 출근 준비하기, 회사 일정, 가족 식사 챙기기, 모임 약속. 하지만 노년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이 줄어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하루의 구조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루틴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나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약해지고 하루가 늘어진 느낌이 들고 외로움과 우울에 취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느슨해집니다. 반면 루틴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안정되고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고 삶의 통제감을 되찾고 건강과 활력이 유지됩니다. 즉, 루틴은 노년의 정신건강보험입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루틴 6가지. 아래 루틴들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아침 햇빛 산책. 아침 햇빛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여주는 자연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걸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더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2. 혼자 커피 마시는 나만의 자리 만들기. 식탁 끝, 창가, 베란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는 오직 나를 위한 공간, 이라는 느낌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3. 하루 10분 정리정돈. 작은 정리는 머릿속도 함께 정리해줍니다. 책상 위, 냉장고 안, 욕실 선반.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집이 정돈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4. 1일 30분 독서 또는 강의 듣기.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배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책도 좋고 오디오북, 유튜브 강의도 좋습니다. 핵심은 뇌가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5. 취미 하나 키우기.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색칠하기, 서예, 소소한 글쓰기, 사진 찍기, 음악 감상, 뜨개질, 간단 요리. 취미는 외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활동입니다. 혼자 있어도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6. 하루 10분 감정 기록하기. 일기를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날 느낀 감정 한 줄, 그날 감사했던 일 2가지.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루틴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기쁨을 만드는 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거운 작은 기쁨을 하루 곳곳에 흩뿌려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하루도 노년에는 훌륭한 루틴입니다. 8시 창가에서 커피 한 잔, 9시 동네 산책, 11시 책 20페이지, 오후 집안 정리 또는 취미,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 자기 전 오늘의 기분 한 줄 기록. 이렇게 하루가 나 중심으로 정리되면 누가 있어도 좋고 누가 없어도 괜찮은 견고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한 문장.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사람은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루틴을 갖춘 하루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 살아도 걱정 없는 노년의 필수 요소, 돈 관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돈 관리. 혼자 남아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 만들기. 혼자 남았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건강도 관계도 아닌 돈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따릅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1. 고정비를 줄여야 노후가 산다. 노년 생활의 무너짐은 큰 지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정비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모임비, 각종 관리비.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내고 있을 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정 기준. 통신비 7만원, 3만원대 요금제로 조정. 보험료. 중복 보험 점검 후 2에서 3개 정리. 모임비. 매달 5만에서 10만원씩 새는 모임 축소.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 고정비를 10만원 줄이면 1년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혼자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 1200만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재정 구조는 단순하게 만들수록 안전합니다. 노년 재정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단순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설명이 긴 투자 상품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한 재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흩어진 금융계좌, 이해 못하는 채권펀드 ELS, 고위험 주식의 과도한 비중, 복잡한 부동산 구조, 자녀에게 과도하게 묶여있는 재산. 이런 구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안전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좌는 2에서 3개로 단순화, 이해하는 상품만 보유, 현금 비중 유지, 유지비 많이 드는 자산 최소화, 자녀에게 재산 분산 금지, 관리 위험 상승.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수록 혼자 살아도 돈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3. 현금 흐름이 살아있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노년에는 부자보다 매달 숨쉬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시,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임대소득, 무리한 대출 없이 배당 중심의 저위험 투자, 예금 적금 기반의 이자 수입.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1억이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매달 지출이 두려워집니다. 4. 자녀에게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애들이 잘 되면 나중에 보살펴 주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도 자신의 삶 유지하기 바쁩니다. 요즘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결혼도 육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자녀는 마음으로 기대돼 돈으로 기대되면 안 된다. 자녀가 잠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재정 구조를 짜는 건 가장 위험한 설계입니다. 5. 혼자 살아도 괜찮은 돈 관리의 4가지 기준. 정리해보면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구조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1. 고정비가 낮다. 생활비가 낮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2. 구조가 단순하다. 계좌가 심플해야 실수도 줄어듭니다. 3. 현금 흐름이 있다. 매달 숨쉬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4. 위험한 투자 대출이 없다. 혼자 남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절대 금물입니다. 핵심 한 문장.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어야 좋습니다. 혼자 남아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한다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불안은 크게 줄어든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필수 요소, 바로 건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4. 건강관리. 의지할 몸을 지금 만드는 것. 노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관계도, 돈도, 여가도
결국 몸이 버텨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핵심은 의지할 수 있는 내 몸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1. 노년 건강의 본질은 하체가 버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노후가 무너진다. 왜일까요? 걷지 못하면 병원도 못 갑니다. 장보기도 어렵습니다. 약도 제때 못 삽니다. 집안일도 힘들어집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커집니다. 즉, 하체가 쓰러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강 관리는 하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2층만 걸어서 올라가기, 가벼운 스쿼트 10회,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대단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2.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근육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손 씻기, 밥 차리기, 옷 갈아입기, 시장 보기, 집안 정리. 이처럼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힘은 근육량이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루틴. 발목 돌리기 20회, 허리 좌우 스트레칭, 어깨 풀기, 목 뒤 스트레칭, 벽 짚고 10초 버티는 균형 잡기. 이 간단한 동작들만 해도 넘어짐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넘어짐은 노년의 건강을 크게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균형 잡는 능력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몸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습관이 평생의 보험입니다. 건강은 운동 절반, 식습관 절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운동보다 식습관에서 삐끗합니다. 특히 혼자 살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간단한 음식으로만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절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기준.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짠맛, 단맛 기름기, 야식 절반으로 줄이기, 물 하루 1리터 마시기,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으로, 가공식품 섭취 횟수 줄이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혈압, 당뇨, 체중이 크게 안정됩니다.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건 한 번의 폭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4.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돈을 아껴주는 일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내시경 CT, 안과 치과 검진,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검사들은 병을 초기에 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특히 혼자 살아야 한다면 더더욱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5. 생활 리듬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운동, 식습관 이전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햇빛 보는 시간 확보,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하루 한 번 땀나게 걷기, 조용한 휴식 시간 만들기. 이 리듬만 잘 지켜도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루 루틴은 건강의 운전대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건강은 서서히 좋아지고 루틴이 없으면 건강은 느리게 망가집니다. 핵심 한 문장.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은 몸이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지막 동반자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요소, 바로 정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5. 정서관리.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근력 만들기.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에 휘둘리면 약해지고 외로움을 다루면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이 감정의 근력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보지 말고 휴식으로 재해석하기. 대부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네요.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하지만 시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야 내가 나다운 시간을 갖는구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쉴 수 있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강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리됩니다. 외로움이 커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로 적는 것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감사했던 일 두 가지,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감정을 글로 적는 순간 막연하고 흐릿했던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감정은 사람을 흔들고 정리된 감정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정서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3. 마음이 무너질 때 붙잡을 수 있는 기댈 문장 하나 만들기. 인생 후반부에는 우울이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댈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간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괜찮아, 조금 쉬어도 된다. 오늘은 오늘만 잘 버티자. 이런 문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감정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을 잡아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4. 집안의 분위기는 마음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정서 관리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 너무 어둡거나 어질러져 있으면 감정도 금방 무너집니다. 햇빛 들어오는 자리 만들기, 작은 인테리어 소품 하나 두기, 따뜻한 조명 설치하기, 친구나 매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온도를 크게 올려줍니다. 집안 분위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장치입니다. 5. 외로움을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가벼운 취미 갖기.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로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벼운 취미입니다. 글쓰기, 그림 색칠, 음악 감상, 반려식물, 소소한 요리, 작은 사진 찍기. 이런 취미들은 혼자 있어도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잠시 머물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 한 문장. 외로움에 흔들리는 사람과 외로움을 다루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다루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특별한 감정이 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결국 마지막엔 혼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5가지였습니다. 조금은 쓸쓸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변을 위해.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열어주는 힘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 준비.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혼자서도 즐거운 루틴을 만들고 돈을 단단하게 관리하고 의지할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답게, 당당하게, 조용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준비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는 것.
80세든 70세든 60세든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명언 10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갈수록 어렵고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거워지는 건 큰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온 걱정들과 부담들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짧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명언은 단순히 글귀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남긴 경험의 축적이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 사람들이 남긴 삶의 압축입니다. 우리는 그 한 문장을 통해 누군가의 수십 년의 지혜를 단 몇 초 만에 받게 되는 거죠.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명언들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와는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책임, 또 다른 외로움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명언은 단순히 마음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해주는 실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명언마다 그 말이 주는 진짜 의미, 심리적, 인생 경험적 배경,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시니어 삶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시까지 자세히 나누어 드릴 겁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오늘 이후의 일상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명언 10가지가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명언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언 1.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명언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온 문장입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성공도 고통도 불안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왜 이 말이 우리를 위로할까? 우리가 힘든 순간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영속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아플 때는 평생 이렇게 아플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다시는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돈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다 지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그 감정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과거의 일이 되는 날이 온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걱정과 슬픔도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땐 그게 그렇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결국 지나더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해결되거나 혹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죠. 이 말이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50대, 60대, 70대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경제 문제, 관계의 소원함, 홀로 남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마음이 지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겪는 이 문제도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은 길어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한 조각일 뿐입니다. 실전 적용.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마음이 무겁다면 이 짧은 문장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놓아집니다. 실생활 예시. 건강 걱정이 밀려올 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불안했지만 결국 지나갔다. 이 아픔도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느껴질 때, 지금은 힘들지만 내 삶 전체를 보면 이 시기도 한때일 뿐이다. 자녀 문제로 속상할 때, 아이들도 결국 자기 길을 찾는다. 이 걱정도 지나간다. 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지금처럼 아프진 않을 것이다. 명언 일의 결론. 이 말의 핵심은 고통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견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언이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고 지금의 어려움을 버티는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명언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두 번째 명언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짧지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행동과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왜 믿음이 절반인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반대로 나는 못해, 이젠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전두엽과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행동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에서 실제로 행동 모드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시작하기엔 늦었지. 나는 기술이 없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은 더 높고 경험이 쌓여 판단이 더 정확하며 감정 조절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즉,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어쩌면 지금이 더 유리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입니다. 실전 적용.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는 3단계. 1단계. 할 수 있다를 입 밖으로 말하기. 말은 생각을 강화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작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행동입니다. 2단계. 아주 작은 목표 하나만 잡기.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10분 걷기. 방 한 곳만 정리하기. 오늘 전화 한 통 하기. 물 1컵 더 마시기. 이런 작은 행동을 성공시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 경험으로 바뀝니다. 3단계. 과거의 성공 경험 떠올리기.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떠올려 보세요. 힘든 순간을 넘기고 포기하고 싶던 시기를 견디고 결국 해냈던 그때의 나를. 그 기억 자체가 지금의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시니어 실전 예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이젠 체력이 안 돼가 아니라 10분 걷기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된다. 작은 메시지 하나는 할 수 있다. 건강관리. 내 나이에 운동이 무슨이 아니라
조금씩 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경제, 재정 문제. 틀을 완전히 바꾸진 못해도 지출 하나 줄이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명언 2의 결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살게 됩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변화를 만들고 변화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 오늘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명언 3.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세 번째 명언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행복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문장입니다.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 말은 행복은 운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쌓아온 태도와 습관이 어느 순간 결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능력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 많은 분들이 행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건강해야 행복하지. 자녀가 잘 돼야지 마음이 편하지.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50% 이상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습관에서 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재수 없네라고 하고 누군가는 오늘은 덜 더워서 좋다고 합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 두었는지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행복 준비 3가지. 50대, 60대, 70대 이후의 행복은 젊을 때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의 행복은 3가지 준비에서 결정됩니다. 1. 마음의 준비.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편안한 산책, 가족의 짧은 안부 메시지. 이런 소소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 크기가 아니라 감도의 문제입니다. 2. 관계의 준비. 적은 사람이라도 진심을 주는 관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연락이 뜸한 가족에게 잘 지내? 한 줄 보내기. 오랜 친구에게 내 생각이 났어라고 말하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이런 작은 행동이 노년의 행복을 크게 높여줍니다. 행복은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진짜 있다에서 시작됩니다. 3. 생활의 준비. 작은 습관의 꾸준함. 행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0분 걷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 아침마다 가벼운 정리. 하루 감사 1개 적기. 불평을 줄이고 차분히 말하기. 이런 하루 일시의 변화가 몇 달, 몇 년을 누적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실입니다. 실생활 적용 예시. 건강이 걱정될 때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10분 걷는 게 준비다. 관계가 멀어져서 외로울 때 상대가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준비다. 삶이 재미없고 공허할 때 큰 이벤트보다 작은 기쁨을 찾는 눈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 불안이 있을 때 당장 큰 돈을 만드는 것보다 지출 하나 줄이고 더 단순하게 사는 습관이 행복 준비다. 명언 3의 결론.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놓았을 때 들어오는 손님입니다. 이 명언이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작은 일도 기쁨이 되고 평범한 순간도 감사가 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의 준비들이 조용히 쌓여가길 바랍니다. 명언 4.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네 번째 명언은 삶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 문장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시 잡으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노력할걸.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지.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동기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 촉발 트리거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한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행동이 한 달 뒤를 바꾸며 그것이 모여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 50대 이후의 삶은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건강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경제적 부담, 친구들의 감소, 외로움의 증가.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부터 뭘 해도 큰 변화는 없겠지.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1.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시작은 언제나 서툽니다. 걷기 운동을 다시 해도 처음에는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면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2. 작은 한 걸음이 진짜 변화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과 평생 망설이는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걸음입니다. 5분 스트레칭, 집 앞 한 바퀴 산책, 물 1컵 더 마시기, 연락 끊겼던 사람에게 문자 한 줄, 방 하나만 정리하기. 이런 행동들이 포기와 변화의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3.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만 본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비교는 시작하려는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어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자체가 의미입니다. 실전 예시, 건강관리. 예전에 운동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못해라는 후회보다 오늘 10분만 걸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10분이 다시 일어서는 기초 체력이 됩니다. 관계 회복, 멀어진 가족, 오래된 친구가 생각난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문자를 하나 보내보자. 그 한 문장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삶의 정리, 집안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다면 오늘은 서랍 하나만 정리해보자. 이 작은 시작이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줍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가 아니라 지금부터 일주일만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게 진짜 변화입니다. 명언사의 결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언 5. 마음이 힘들다면 쉬어가도 괜찮다. 다섯 번째 명언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면 쉬어가도 괜찮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배우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입니다. 쉰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쉬는 것을 잘못으로 느낄까?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평생 성실함, 책임감, 희생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쉬면 일이 밀린다. 내가 버텨야 가족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고 게을러지는 것 같고 마치 포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쉼은 포기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쉼이 있어야 삶이 오래갑니다. 몸이 쉬면 회복되지만 마음은 쉬어야만 회복된다. 몸이 피곤하면 누우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피곤하면 그냥 버틴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는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잠시 놓아주는 쉼이 있어야만 비로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명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면 쉬어가도 괜찮다. 쉬어간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쉼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고장나고 나무도 겨울에는 성장을 멈춰야 봄에 다시 꽃이 피고 강도 물살이 잔잔해야 다시 흐를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시니어에게 더 필요한 마음의 휴식,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힘들어지는 건 마음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관계의 거리감,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눌러오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실전에서 바로 가능한 쉼 5가지. 1. 10분 산책. 길게 안 걸어도 됩니다. 바람 한 번 쐬는 것만으로 생각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2.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음악은 마음의 호흡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음악도 좋습니다. 3. 걱정 내려놓는 시간 5분 만들기. 앉아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4. 따뜻한 차 한 잔. 손을 감싸는 따뜻함이 마음의 온도를 서서히 바꿔줍니다. 5. 오늘은 나를 위한 날 선언. 책을 읽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실생활 예시.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내 마음부터 쉬게 하자. 경제적 스트레스로 불안할 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내일 다시 정리하고 오늘은 쉬자. 관계 문제로 상처받았을 때 지금은 대화보다 휴식이 먼저야. 건강 문제가 걱정될 때 내 몸과 마음이 모두 쉬어야 진짜 힘을 낼 수 있어. 명언 5의 결론. 우리는 평생 남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위한 쉼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다면 잠시 멈추고 쉬어가세요. 그 쉼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멀리 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면 쉬어가도 괜찮다. 명언 6.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6번째 명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 문장은 용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단번에 깨트립니다. 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사람은 어떤 나이가 되어도 변화를 앞두면 항상 두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나 가족 관계가 흔들릴 때, 노후의 외로움이 느껴질 때, 경제적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렵다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 감지 센서와 같은 것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 두려움을 느낀다고 나는 용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움직이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움직임을 막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손이 떨려도, 결과가 불확실해도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경험에서 더 커진다. 50대, 60대, 70대의 위대한 점은 살아오며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여러 번 지나왔고, 관계의 상처도 견뎌냈고, 경제적 위기도 넘겼고, 건강 문제 앞에서도 버텼으며, 때로는 혼자서도 잘 버텨온 이 모든 경험은 지금의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결국 또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세 가지 방법. 1.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연락이 두렵다면 안부 문자 한 줄부터, 운동이 두렵다면 5분 걷기부터, 정리가 두렵다면 서랍 하나만 정리부터, 변화가 두렵다면 이번 주에 하루만 해보기부터, 작아 보이는 이 한 걸음이 용기의 시작이 됩니다. 2. 결과보다 시도 자체를 칭찬하기. 용기란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시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기는 해냈느냐가 아니라 시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해봤다. 그게 용기다. 3. 두려움을 신호로 받아들이기. 두려움이 생기면, 아, 지금 내가 중요한 순간에 서 있구나, 라고 이해해보세요. 두려움은 내가 실패할까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시니어 실전 예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에게 연락하기 두려울 때 이 한 통의 전화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용기는 그 한 번의 시도에서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다. 오늘 5분 걷는 것이 용기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하기가 두려울 때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다. 나는 그 어색함을 견디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불안이 두려울 때 두려워도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하자. 그게 용기다. 명언 6의 결론. 용기는 두려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함께 가는 힘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언 7.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7번째 명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와닿는 지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사람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남의 삶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1%와 내 인생의 100%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비교는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비교는 건강을, 감정을, 의욕을 모두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누군가는 나보다 건강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더 잘 되고, 누군가는 더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비교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마다 속도, 환경, 출발선이 다르다. 아무리 같은 나이라도 각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가진 능력과 성격이 다르고, 겪어온 고난도 다르고, 책임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다르고, 날씨도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같은 속도로 걷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1%만 나아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5분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물 한 잔 더 마셨다면,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했다면, 어제보다 집을 조금 더 정리했다면, 어제보다 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말했다면,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인생의 진짜 발전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비교 3가지. 1. 경제 비교. 저 집은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재정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2. 건강 비교.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건강은 나이보다 유전, 습관, 환경이 크게 좌우합니다.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자녀 비교. 저 집 아이는 잘 되던데 우리 집은 왜? 각 가정마다 삶의 구조도 가치관도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남의 자녀와 우리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실전 방법 4가지. 1. 비교가 시작될 때 바로 멈추기. 또 비교하려고 하네. 이렇게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끊깁니다. 2. 대신 감사할 것 1개를 떠올리기. 비교의 반대는 감사를 보는 눈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이건 고맙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교는 약해집니다. 3.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하기. 남의 기준을 따라가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내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어제의 나와만 경쟁하기. 오늘 하루 어제보다 딱 1%만 나아지자. 이 마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생활 예시.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남의 속도를 보지 말고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걸자. 가정 문제로 속상할 때 남의 집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소득, 재정 부분이 걱정될 때 남을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난달보다 지출 1만 원만 줄여보자. 일상에서 무력감이 들 때 남의 성공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하자. 명언 7의 결론. 비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자기 비교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교의 잣대를 남에게 두지 말고 내 삶에, 내 속도에, 내 현실에 맞추세요. 그리고 이 말 한 문장을 가슴에 꼭 담아두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언 8.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든다. 8번째 명언은 인생의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만을 바라봅니다. 한 번에 확 바뀌고 싶다. 경제적으로 단번에 좋아지고 싶다. 건강도 한 번에 회복되고 싶다. 하지만 인생은 크고 거창한 변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변화는 아주 사소한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왜 작은 변화가 큰 힘을 가질까? 작은 변화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10분 걷기. 1년이면 3,650분.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기. 건강 지표가 달라짐. 하루 설거지 싱크대만 비우기. 집 정리가 시작됨. 하루 감사 1개 적기. 1년이면 365개의 감사. 하루 책 5쪽 읽기. 1년이면 1800쪽.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 마음 관계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큰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경도 건강도 체력도 여건도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변화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화할 수 있네. 이 경험이 쌓이면 더 큰 변화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꾸는 4단계. 1. 작은 목표를 정한다. 너무 큰 목표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부터 잡으세요. 예. 5분 스트레칭. 오늘은 과일 하나 먹기. 방 하나만 정리. 전화 한 통 하기. 2.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작은 변화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기 싫은 날도 딱 1분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만 빠져도 사람은 스스로를 쉽게 포기하니까요. 3. 변화가 만들어낸 감정을 기록한다. 걷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물을 한 잔 더 마시니 몸이 가벼워졌다. 정리를 조금 하니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감정 기록은 다음 변화를 지속할 힘이 됩니다. 4.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바뀐다. 작은 습관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이 훨씬 나아졌구나 라는 느낌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니어 실전 예시. 건강관리. 하루 10분 걷기만 해도 혈압, 혈당, 수면이 달라집니다. 관계 개선.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는 가족 관계를 바꾸는 작은 변화입니다. 마음 관리. 하루 감사 한 개 적기는 우울감을 줄여주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집 정리. 오늘은 책상 위, 내일은 식탁 위. 이런 작은 정리는 삶의 에너지를 크게 높여줍니다. 명언 8의 결론. 인생은 결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시간을 만나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사소한 1cm 변화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1년, 5년, 1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언 9.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9번째 명언은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끈기를 강조하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뜻은 훨씬 더 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잘 안 되는 방법을 1만 가지 찾았을 뿐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경로의 일부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고 자료입니다. 인생 후반기에서 실패는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다. 젊을 때는 실패가 무섭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잠깐의 실패도 인생 전체가 흔들릴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50대, 60대 이후의 실패는 결코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과 방향 수정의 기회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젊은 날의 빠른 속도가 아니라 지속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 달라지고, 건강도 작은 습관을 계속하면 좋아지고, 관계도 자주 연락하면 회복되고, 재정도 조금씩 조절하면 안정되고, 마음도 반복해서 돌보면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속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살아오며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경험을 수없이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전진의 흔적으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 1. 실패를 정보로 바라보기. 왜 안 됐지? 어디서 막혔지? 이렇게 실패를 분석하면 그 실패는 다음 시도의 자료가 됩니다.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2. 완벽 대신 계속을 선택하기.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한 번에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걷기를 하루 빼먹어도 다음 날 다시 하면 된다. 정리를 중간에 못해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관계도 어색해져도 다시 연락하면 된다. 이 다시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3. 작은 성공을 스스로 칭찬하기.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격려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했네. 어제보다 나아졌네. 나는 꾸준히 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실전 예시, 건강관리, 걷기 운동을 며칠 못했다면 아, 나는 실패했네가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건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가족관계,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고, 관계가 끝났네라고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지출 계획이 어긋나도 한 달만 다시 잡으면 됩니다. 가게는 포기하지 않으면 서서히 안정됩니다. 마음 관리,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는 날이 있어도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나를 챙기면 됩니다. 명언구의 결론.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움직일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실패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언 10. 오늘이 인생의 나머지 중 가장 젊은 날이다. 10번째 명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나머지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은 단순히 희망을 주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의 나가 진짜 시작점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미 늦었어. 젊었을 때 할 걸 그랬지.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1년, 5년, 10년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년 후의 나는 지금의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다. 혹은 그때 시작할 걸 그랬다. 이 차이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인생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가 중요하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 후회, 걱정으로 채울 수도 있고 소소한 기쁨, 성장, 평온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정권은 항상 오늘의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의 세 가지 의미. 1. 지금이 가장 건강한 순간이다. 지금의 건강이 앞으로의 건강 중 가장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운동을 시작하면 미래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2. 지금이 가장 변화하기 쉬운 순간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더 피곤할 수도,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지금의 마음이 앞으로의 길을 결정한다. 지금 내가 걱정을 선택하면 앞으로의 삶은 걱정으로 이어지고, 지금 내가 작은 용기를 선택하면 앞으로의 삶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마음이 미래의 인생을 만듭니다.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적용 4가지. 1. 지금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 오늘이 가장 젊으니, 가장 덜 아픈 날이니, 가장 움직이기 쉬운 날입니다. 오늘 10분 걷기, 스트레칭 1세트,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것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2. 관계 회복은 오늘이 가장 빠르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 멀어진 친구에게 지금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인생의 따뜻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 지내? 이 한 문장으로 관계는 다시 열립니다. 3. 마음 관리도 오늘부터, 오늘 5분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무엇이 괴로울까? 나는 무엇이 고마울까? 오늘 하루 무엇을 비우고 싶을까? 그 5분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4. 1년 뒤에 내가 고마워할 일 시작하기.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나를 살립니다. 건강, 재정, 관계, 마음, 생활 습관, 어떤 것이든 오늘 시작하는 한 걸음이 미래의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실전 예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오늘이 앞으로의 평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지금 10분만 걸어보면 된다. 가족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오늘 연락하면 내일보다 더 빨리 회복된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다. 삶이 공허하고 재미없을 때, 새 취미는 오늘이 가장 배우기 쉽다. 작은 흥미 하나가 다시 활력을 만든다. 건강이 걱정될 때, 오늘 시작하는 건강관리가 가장 완벽하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다. 명언 10의 결론. 나이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이 명언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고 가장 변화할 수 있으며 가장 힘이 있는 날입니다. 이 문장을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오늘이 인생의 나머지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밝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명언 10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삶에서 깨달은 지혜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 때로는 생계를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버티고 견디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그 과정들,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 자산입니다. 오늘 들은 명언들이 그 강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오늘의 문장들을 꺼내보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는 순간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들었던 문장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행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마음이 힘들다면 쉬어가도 괜찮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용기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오늘이 인생의 나머지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이 중 단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삶이 조금 버거웠던 날, 외로운 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겨내 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가 그 길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따뜻하길 바란다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